백악관에 위치하게 될 크리스마스 트리 모습까지 봤습니다. 노은지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 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임명자, 홍종학, 문무위원회 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포함, 대통령 문재인. 전술핵과 전략핵이 어떻게 다른지를. 전술핵이라고 하면은 그 전략적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닌가. 아무런 분방 문제에서는. 그래도 위원장 시간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발 좀 손대시고.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그런 가설이 아니라 정말이다.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장관 후보자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야기부터 다양한 뉴스도 준비해놓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띵똥이라는 벨이 울렸습니다. 스튜디오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스튜디오에 전용욱 전 새누리당 의원이 찾아주셨습니다. 의원님 악수 한번 하고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용욱 전 의원과 함께 지금부터 또 못다한 정치권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이 195일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강병규 기자. 예. 오늘 임명장 받는 그 상황이 어땠을지가 궁금한데요.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예,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다 완성이 돼서요. 예. 동창회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좀 다들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직접 이렇게 건네는 좀 장면이 됩니다. 홍종학 장관이 사실 이제 막차를 탄 거예요. 예, 이제 막차를 탔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던 부서의 그 장관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행사 전에 일단 다들 이제 모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그런 구석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봤는데. 어떤 분? 인사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이랑 조현옥 민사수석, 홍종학 장관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했거든요. 네. 야당이 이제 공세를 퍼부으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국 수석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다 했다, 밥 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이 다 커버했다. 예. 다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의미로 밥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좀 더 지나서 잘 들리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면, 피부 무용 시술이라도 좀 해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인사수석을 약간 띄우는 분위기가 연출돼서 좀, 말 그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연출됐습니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홍종학 후보자가 이제 사실상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이제 마지막 장관으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195일 걸렸다고 하고요. 여전히 좀 논란이 큰 상황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율도 높고 그렇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 박근혜 그 전 정권에 대한 일종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크면은 그림자도 긴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홍종학 그 중소기업 그 벤처 장관을 이렇게까지 야당들에게 어떤 그 여지를 주지 않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경우에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잘하길 바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정권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어떤 분위기에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현명한 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의외입니다.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홍종학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이제 협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노은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를 홍종학 후보자도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문 대통령 이야기 하나가 좀 주목되는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사실은 임명 강행한 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할 것을 염두에 둔 듯이 그리고 작심한 듯한 발언을 좀 쏟아낸 것 같았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그런 가설이 그게 가설이 아니라 정말이다.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사실 이번에 이제 임명을 강행한 게 보고서 채택 없이요. 그게 벌써 5번째인데 좀 당당한 것 같아요. 저렇게 당당해도 될까요? 인수위가 없었던 정권으로서 시간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장관 청문회를 통과를 하려면은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지 통과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애로사항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홍종학 장관, 전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그 사람의 실체화에 그 간극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국민들께서도 좀 걱정하시니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이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데 야당이 반대했던 장관일수록 일을 더 잘한다. 일을 더 잘한다. 그러면은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장관들은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또 야당이 반대했던 장관일수록 이렇게 오기로 밀어붙여서 임명한 나는 정말 이 정치를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저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겸손한 대통령, 겸손한 장관으로서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잔치 날이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팀이 딱 축구로 치자면 야구로 치자면 팀이 꾸려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팀을 꾸려진 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덜 화기애애하고 진중한 모습이 국민들을 안심시켰지 않았을까. 아마 오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국민들이. 자, 전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국민 여론이 사실 홍종학 후보 장관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강병규 기자, 청와대가 약간 그런 걸 의식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잔칫날처럼 보이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장면이 좀 포착이 됐는데 어떤 겁니까? 관례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대상자와 인사 대상자의 배우자를 함께 초청을 해서 임명식 때 꽃다발을 수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종학 후보 이제 장관이죠.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는 혼자 참석해서 꽃다발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이상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영상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지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식 때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그러니까 부인이 항상 있었는데 함께 좀 배우자도 이제 존중하는 의미로 같이 참석해 하고 배우자까지 이제 꽃다발을 수여를 했고요.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편이 상당히 의혹이 많았었는데 같이 참석을 해서 꽃다발 수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왜 홍종학 장관만 배우자 빼고 장관만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좀 판단을 풀이를 해보면 이제 예산안이라든지 각종 이제 처리가 좀 국회 처리가 남았는데 특히 홍종학 후보자 가면은 부인과 딸 간의 이제 편법 증여, 편법 금전 거래로 많이 의혹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랬었죠. 의식을 해서 일부러 배우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야당의 그런 자극을 덜 하기 위해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 야당은 이제 강행한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문 대통령은 이제 이것을 예상하듯이 미리 임명식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또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보시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좀 시급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좀 갈 길이 바쁘다라는 사정들을 감안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는 오기 정치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잇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당장 이제 이진성 헌재소장 청문회가 내일 또 열리게 되는데 홍종학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앞으로 야당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홍종학 장관 이야기에 이어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시 57분에 검찰에 들어갔는데요. 새벽 3시 반인가요? 그러니까 17시간 동안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 전 수석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